친절한 부동산 고민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신화선 대표,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한 베스트 공인중개사 수상, 신화개발연구소 대표, 신화선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안유 시기, 명철한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신화선 대표를 지금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경아입니다. 요즘 수도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곳에 투자하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수익형 부동산도 한류몰이에 한몫을 하는 걸까요? 오는 6월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동산 박람회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에서 한류 수익형 부동산 특별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명쾌하게 해답을 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신화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2주 만에 나오셨어요. 네네. 네. 아이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알테는 지금 자주 못 나와가지고 네네. 좀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신화선 대표님 네네. 명쾌한 해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아유. 네, 오늘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부동산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또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책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제가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소액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평수 작은 아파트를 좀 매수하고 싶어서요. 네. 염창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20평대나 네. 아니면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 서대문 쪽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천년트란트 아파트가 좀 저렴해서 거기 20평대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투자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 그럼 양쪽 다 가격이나 시세는 좀 비슷한 편인가요? 3억 초반대 정도 되더라고요. 네, 3억 초반대 정도로 소형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곳이 나을지 아니면 혹은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신화선 대표님과 상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목소리 되게 애띠신데. 목소리가 애띠세요? 투자를 부동산. 자, 지금 아까 염창역 말씀하셨죠? 네네. 네. 그 염창역 쪽에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그 부동산 여러 군데 다 돌아보셨나요? 우선은 가보진 않고 가격대만 봤는데요. 어디서 보셨어요, 가격대를? 가격대 네이버. 네이버에서? 네. 잘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제 실제는 가보시진 않으셨죠? 네네. 그럼 가격하고, 그냥 평형하고, 내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전철역 근처 요 정도만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염창역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 박사 말씀하신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가 여기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30평대 가격대가 거의 뭐 6억대 이상 넘어가는 네. 그림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주변의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변의 아파트들은 뭐 4억대 후반. 네. 연식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최근래에 근데 그나마 신식으로 지어진 상태에서 전철이 가까워서 가격대가 6억이긴 한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대체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아. 그러니까 4억대 아파트도 되게 많은데다가 현실적으로 이 염창 하나 꿈에 그리니 6억에 샀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만한 큰 대단지도 아닌 상황이다가 뭐 네. 전철역 가까운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6억이라는 가격을 여기다 투자해서 차익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냥 신축이고 내가 살기 편하고 난 이 지역에 꼭 살아야 되는데 신축이었으면 좋겠고 브랜드면 기왕 좋겠고 전철역 가까우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네. 고르시는 거고요. 네. 대체적인 아파트가 주변에 다 4억대, 5억대 쭉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더 신축을 찾자 그러면은 사실상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증리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리역에 보시게 되면 2005년도, 6년도 비슷한 것들이 네. 매가가 또 더 저렴합니다. 얘보다. 그러니까 네. 얘는 이제 어떤 부동산 아파트 투자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본인 개인 만족주의로 매입하는 아파트 요 정도. 네.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 조금 어려움이 있죠. 아. 네네. 그리고 또 어디 쪽 물어보신 거죠? 그 서대문 천년동에 있는 천년뜰 한 채예요. 아, 천년뜰 한 채. 제가 지금 네. 지도를 좀 살펴볼게요. 네. 네. 지금 천년뜰 한 채 같으면요. 예, 이게 안 되네요. 제가 이쪽으로 살펴볼게요. 네. 자, 서대문구 쪽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또 보시기에는 편한 것 같아요. 서대문 쪽은 좀 둘러보셨어요? 네, 거기는 잘 알아서요, 동네라서. 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좀 가까우시다 보니까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보시고 그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이런 투자처를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서대문 쪽으로 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천년뜰 한 채 아파트죠? 네네. 네. 대표님 천년 뜰 안채 아닐까요? 예, 잘못 찍혔나요? 네, 자, 안 네. 보여가지고. 천년 뜰 한 채로. 뜰 한 채? 네. 네. 그냥 뜰이 아니라 뜨요? 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천년 뜰 한 채도 없고. 여기 그게 동인문역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독립문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소형 아파트 쪽을 좀 관심 두고 계시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유 있으세요? 시청자분? 우선은 그 가격대가 좀 저렴해서요. 근데 그러셨군요. 조금 언덕에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네, 맞아요. 네, 나오네요. 여기는 다 네. 전체적으로 언덕이에요. 지금 제가 찾았는데, 네. 지도를 또 네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요. 그 말씀하신 천연뜰 한 채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독립문역인데 전철하고 뭐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그냥 다 평지가 없어요, 원래가. 네. 다 언덕이에요, 이렇게. 네. 다 언덕. 다 언덕이고 여기 또한 언덕이에요, 지금. 그리고 근데 유명한 이제 아파트들이 뭐 경희궁 자유부터 이런 곳에 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너무 좀 고가인 이 지역들에 너무 높은 게 있고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한 4억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냥 실속주의 아파트. 네. 공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고 교통으로 치자 그러면 차가 있으면요. 아까 그거보다는 이것이 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디 서울시에 나가기는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쪽 네. 지역이. 그러니까 그 투자의 목적하고는 좀 반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굉장히 적당한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나마 이제 뭐 아파트들 여기 경희궁자유부터 이게 이제 워낙 이슈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실속주의 아파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요것은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굉장히 그냥 적당한 아파트지 투자해갖고 수익을 내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언덕이시기도 하고 또한 네. 요렇게 1등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2등으로서 프리미엄을 올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여기 1등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센 편이에요. 예, 예.
투자하시는 아파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아파트 가지고 차익 내기, 예전처럼 아파트 가지고 차익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거주가 아니라 전세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뭐, 역세권을 사셔가지고 뭔가 차익을 좀 보겠다 하시는데, 하시려면은 1, 2월 달에 좀 하셨으면은 하는 더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만약에 아파트 입주권이 있다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아현동에 하시는 거기에다가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프리미엄이 붙을 거니까. 그러니까 네, 입주권이 없고 이제 아파트에 대한 투자로 전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네. 한번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지금 아파트 말고도 투자 1등이 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미나 좀 참석해 보셔서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은 내용들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정 잘 체크하시고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알찬 내용들 많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점들 해결해 드릴까요? 예. 잠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하고요. 네. 용산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하고 네. 좀 비교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실 재건축과 용산 재건축 아파트 보고 계신데 혹시 좀 자세하게 보고 계시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있으세요? 예. 네. 진주 아파트요. 잠실 진주 아파트. 네. 네네. 예, 여기는 좀 거주경 투자용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또 용산구에 있는 5층짜리라고 알고 있는데, 왕궁 아파트라고요. 네. 거기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나. 거기랑 또 재건축은 아니지만 한가람 아파트라고. 네. 용산 쪽인가요, 역시? 서부 이촌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좀 투자 겸, 네. 거주. 용산구는 거주가 아니고요. 용산구는 그냥 투자용으로 알고 싶고. 네. 예, 잠실에 있는 진주 아파트는 거주경 투자 살고 목적으로요. 있는데. 네. 저희 진주 결혼한 아파트는- 딸이 네네. 사고 싶어 해서요. 예. 아, 그러시군요. 진주 아파트 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딸이 결혼한 딸이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싶어요. 예, 재건축 예. 아파트 궁금한 점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네. 내용도 신하순 대표님과 상담 나눠볼게요. 예. 네, 대표님. 네, 아파트를 많이 보고 계셨나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은 용산구 말씀하신 거 먼저 좀 보고 체크해 드릴게요. 예. 원래 거주를 잠실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쪽에. 예, 진주 아파트. 자, 알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좀 보면서 우선 용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용산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투자에 대한 목적이 지금 이쪽에 곧 입주 들어가는 거 요거 이제 지금 입주가 아니라 여기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전철역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칠역이 아주 가깝진 않은,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예, 그래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네. 왕궁 아파트가요? 왕궁 아파트는 가까이 있지 않고요. 조금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왕궁 아파트는. 한가람 아파트가 가까이 있죠. 그렇죠. 예, 한가람은 가까이 지금 현재 전철역 있고 왕궁 아파트는 지금 바깥쪽으로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이제 지금 결혼한 딸이 네네. 이제 그래도 현재 많은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투자성으로 투자를 해놨다가 실입주? 그 투자성을 좀 보려고요. 재건축 한 다음에요? 아니면 그냥 차익을? 차익이요. 일반적인 차익을. 네. 자, 강변적으로 그렇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매가가. 근데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왕궁 아파트에 대해서는 혹시 지분이나 이런 거 체크하셨나요? 예,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분 같은 거 체크 안 하시고 그냥 위치만, 지역만 보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 지인분이
예, 전에는 샀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봤거든요. 아, 친구 따라 강남 가시려고. 자, 보세요. 자, 네. 지금 말씀하신 전철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한가람 아파트, 그냥, 예, 여기에서도 가격대가 적당한 가격에, 뭐, 신동아라든가 코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여기 이제, 이촌 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그 대중적인 아파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전철역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여기는 어차피, 그냥 이촌 같은 경우는 살기 좋은 동부 이촌동, 뭐 이촌동 해가지고 그냥 인기가 좋은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강변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차익을, 수익을 보시려고 그러면, 물가 쪽에서도 지분이 조금 많은 쪽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시려면. 그 왕궁 아파트가 괜찮냐, 한가람 아파트가 괜찮냐, 이것은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게 낫냐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두 아파트의 지분도 아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에 앞으로 이제 들어갈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예. 전철이 가깝지만 왕궁은 물가가 더 가깝죠. 근데 프리미엄으로 치자면 이게 물가 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프리미엄이 많이 상승할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지분이 몇 개여서 나중에 나한테 가치를 어떻게 가져다 줄 거냐. 현재 가격과 지분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돈을 더 내야 돼 이런 것들 예상치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것은 투자 목적으로 보시긴 했는데 어떤 건지 모르시고 그냥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요. 재건축으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그냥 차익만 보고 바람 투자만 할 거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바람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한강변에 대한 개발 발표가 8월 달에 이번에 이제 나게 되는데 이쪽 지역 전체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한남동까지 전부 다 이어져 가지고 강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발표가 됩니다. 뭐 지하한다던가 입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동선을 한강변으로 나올 수 있게 쉽게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개발 발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 진짜 사람 살기 좋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사고 싶은 아파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개발을 보시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가 바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들어가셨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들어가셔서 물론 바람은 좀 튀길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안전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투자해놓고 한동안은 가격 빠질 일은 없어요. 그거 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투자에 대한 걸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물건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기는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잠실. 네, 잠실 쪽을 지금 보셨어요. 그러니까 잠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진주 아파트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장미 아파트가 이제 있는데 위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진주 아파트 그 지분이 본인이 거주하신다 그러셨죠? 예. 네, 몇 개 되시죠? 지분이? 지분이,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제일 큰 평수 55평이고요. 지분이 34평이요. 예, 지분이 지금 많으시군요. 보는 거는 29평 정도, 예. 네네, 맞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한 30평대 물건이면요. 지금 요거는, 55평인데 매가는 얼마 합니까? 한 지금 13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3억이요? 본인 거 매가 13억. 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진주 아파트에 대한 지분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장미도 마찬가지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지분이 34편 13억 나누기 34인데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130%의 수익성을 본다 그랬을 때 34 곱하기 130을 하시게 됐을 때 무상 지분율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4평을 큰 평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작은 평수도 똑같아요. 계산 방법은. 네.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작은 평수도. 작은 평수는 지분이 더 많이 작겠죠. 매가가, 평당가가요, 여기 전체가 장미하고 진주 전체가 2,500대에서 2,950만원까지 평당가가 지금 가요. 지분당.
근데 잠실 5단지가 현실적으로 2,950만 원의 아파트에 대해서 뚜껑을 열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잠실 5단지가.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 되는 구축에 대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2,000만 원 후반대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곧 있으면은 사업이 잘 진행돼가지고 한 5, 6년 안에 아파트가 생기는 그것을 일반 주택을 2,950만 원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계산을 해보셨을 때 전혀 이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본인들은 알고 계신데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얘기대로 하게 되면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매도하시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본인은 지역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본인은 재건축 시장은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 비율도 줄이고 통합건축도 나오고, 더군다나 잠실 같으면 한전부지가 있기 때문에요. 롯데월드까지 해가지고 재건축 바람이 불 때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고 본인은 팔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저기 떠들지 말고 본인들만 알고 있는 사실로 봤을 때 실제 안에 들어가면 내용은 없다. 10년 뒤에 보시게 되면요, 자기 분담금이 내 돈 주고 내가 아파트 사는 꼴이 됩니다. 이게 대신에 몇 년 동안의 인플레이는 뺀 거예요. 가격 자체는.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의 인플레이는 뺀 상태에서 지금 상태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이것은 매매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잠실 5단지가 예를 들자면 상한제에서 빠지는 위치가 돼가지고 2,950이 아닌 3,000, 4,000에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모습으로는 지분도 작은 데다가 안에 들어갔을 때 분담금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조그만 주택을 8억, 9억에 사가지고 내 물건의 가치가 5억, 4억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프리미엄을 주고 산 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고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건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9억에 사신 물건들이 지분이 9평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한 거죠. 지분이 뭔지도 모르고 재건축 연한이 됐다 그래서 그냥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옛날처럼 그냥 사가지고 재건축이 돼서 돈이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죠. 이미 다 높은 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용적률을 받아가지고 높이, 물가 쪽이라고 해서 높이 받았을 때 사업성이 올라가서 최대치로 계산해서 34평을 와, 사업성이 좋으니까 160%로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고 계산했을 때 무상지분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내가 무상지분으로 계산을 했더니 34평 아파트로 계산을 했더니 4, 6에 24, 6, 3, 18 해가지고 한 몇 평이죠? 한 4, 50평 정도 받는데 주위에 신축이 13, 4억이더라 이러면은 지금 13, 4억 주고 신축 아파트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요. 간단하진 않지만 자꾸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높아졌을 때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만약에 주택을 사놓으셨다 그러면 굳이 팔지 마시고 손해보실 일 절대 없으니까 뭐 본인이 원하는 대형 사이즈보다는 이제 중간평, 한 30평대 아파트, 이제 나이가 좀 들으셔서 따님도 뭐 시집가는 얘기 하시는 거 봐서는 대형 평형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대형 평형은 특별한 거,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스페셜한 거 외에는 이제 프리미엄 상승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0평대 초이스 할 수 있는 거 보시고 나머지 분담금 받으시는 그 정도 끝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게. 지역에서 올라가요. 내용도 없이. 그랬을 때는 매도하시고 그쪽 지역에 관리 처분이 날 때 다시 매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프리미엄 1, 2천 주고 꼭대기에서 매도하시고. 따님 입장에서는 진주든 장미든 투자해놓고 깔고 앉아가지고 돈 될 일은 없어요. 대신에 바람 투자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바람 투자는. 근데 그것은 스스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을 줄 알아야, 그래야 가격이 빠지지가 않아요. 한동안 사가지고요. 한 3, 4, 5년간은 가격 안 빠질 거예요. 근데 학습 세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입주하려고 봤더니 내 돈 주고 내 아파트 산 그림이다. 강남 같은 경우는 내 돈 주고 내 아파트 산 그림이 많죠.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나 똑같아요. 네. 거기에다 프리미엄까지 주고 사신 분들은요,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게 프리미엄을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습 세대가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알게 되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계산을 하게 돼가지고 수요자가 점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지만 들어가셔갖고 몇 년 동안 가격 빠질 일은 없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타이밍 잡으실 수 있으면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네, 시청자분. 네네. 네, 좀 도움 되셨어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너무 네.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재건축과 관련해서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요, 진주 아파트나 지금 그 장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대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분이 너무 작아요. 근데 내용을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아파트 나오는 것까지 계산해봤을 때 최상치로 쳐져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아냐면 한 10년 있다 진짜 재건축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잘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잘못 주고 사셨을 때는 위험이 있죠. 한 몇 년간은 근데 사셔가지고요. 그냥 막 올라갈 거예요. 바람 투자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수익은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아파트에 대해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어렵죠, 굉장히. 쉽지 않죠. 네. 경제도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알찬 정보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5년을 위한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은원 대표와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에 있는 테크노마트 10층 RPN 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미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유니빌딩 3층입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좀 꾸준히 들으시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 공부하시면서 함께 성공적인 투자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대표님, 이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들 말씀해 주시나요?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라든가 워낙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물량에 대해서 일반 분양분이 또 하반기에 또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도 되느냐, 저기 들어가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 퇴직 세대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한테 세금적인 효과나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네.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방송에 처음에 임대차 선제담화가 나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통과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라고 말씀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방향을 정확하게 더군다나 그레이드가 좀 있고 금전적인 세무적인 어떤 그 세무로 지금 많이 뺏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세가가 16억이 합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5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종부세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투자하는 거 외에 나머지 상가 투자를 하든 수익형 부동산을 해야 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든가 종합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산세라든가 너무너무 큰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주택수에 왜 세법상 들어가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셨
모르셨다가 오셔가지고 놀라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 이래가지고 세테크를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싹 바꾸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게 이게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입주권, 요즘 아파트 입주권, 그런 다음에 실입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 아파트 입주권 했을 때 프리미엄이 붙겠냐 안 붙겠냐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송에 나오는 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 기준을 좀 잡아드리죠. 네네. 예, 얼마에서 얼마 정도 가격이라든가 지역적인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 지역이 왜 가격이 뜨는지 명분을 정확하게 세미나 때 알려드려요. 그렇군요. 정말 알고 싶은 내용만 그렇죠. 네, 골라서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아파트 입주권은 물론이고요. 노후 대책 그리고 절세 요령 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하셔서 많은 내용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상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예, 저는 관악구의 낙성대 현대홈타운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네, 2002년에 입주했어요. 네.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데 네. 한 번은 좀 집을 바꿔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13년 정도 사셨네요. 관악구, 네. 낙성대, 현대홈타운. 여기 지금 몇 평대 가지고 계세요? 45평이요. 네. 매도하시고 혹시 뭐 다른 쪽 갈아타기 하실 지역 보고 계신 곳은 있으세요? 네네. 그쪽은 이거가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예, 이거가 이제 좀 확정이 돼야. 아, 그러시군요. 일단은 뭐 매도 타이밍이라든가 매도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점도 궁금하신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네. 첫 번째, 두 번째 시청자분은 정신이 없었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낙성대 현대홈타운에 거주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 그러시구나. 저는 신림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지역을 예. 잘 알죠.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낙성대 현대홈타운 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아파트가 여기 낙성대 현대홈타운 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고요. 네. 이 지금 2호선을 중심으로 예전에 아파트 개발을 한 것들이 전철이랑 그리 가깝지 않은 조금 먼 곳에 이렇게 다들 아파트들이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워낙 없으니까 분양이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그때 당시. 네.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역세권으로 아파트들이 한두 개씩 생기면서 여기랑 먼 아파트들이 수요자의 초이스에서 조금 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내 아파트 사는 사람 입장에서 편의시설하고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대단지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조금 약간 전철이랑 멀고 언덕이다 요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런 주택들이 이 2호선 주변에 낙성대 서울대구 이쪽에 꽤 되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 여기는 지금 그 어디냐면 남성역 넘어가는데 동작구동에 넘어가기 전에 예. 거기 위치하고 있는 낙성대 현대홈타운이거든요. 그럼 낙성대 여기 아니세요? 여기인데 여기에 5번 출구에서 나가요. 네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네네. 한 5분 이내. 네, 이제 근처에 사시면 5분 이내가 되실 수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다 같이 지어진 네. 아파트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수요자의 초이스에서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어떤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어떤 모양새가 조금 있어요. 그것은 네. 수요자가 내 아파트를 산다기보다는 다른 아파트를 초이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분양받았던 것보다는 그래도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좀 이런 현상들을 계속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평형대도 좀 크신 편이죠. 네. 네, 45평. 예, 예. 이쪽 지역에서
큰 아파트를 이렇게 수요해가지고 누릴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실속주의 분들이 많아서 인기가 있다 그러면 25에서 30평대가 더 인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45평을 갈아타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네. 이걸 매도하시고 이게 매가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한 6억에서 7억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6억에서 7억, 45평. 이거를 갈아타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혹시 가실 건가요? 어느 지역보다 좀 교통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그런 거 좋은 데로 움직이고 싶거든요. 아, 공기 좋은 데로? 공기 좋고 또 살 때도 어렵지 않게 좀. 차익도 나고. 네. 네, 그런 곳들이 6, 7억이면요, 보통 한 25평대 미만이에요. 아, 그래요? 예, A급 자리들은.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여기에서 40평대를 사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아, 그때는 저희가 2002년 살 때에는 지금 현재? 애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네, 지금은 다 결혼 다 했어요. 그래요. 어차피 그럼 둘만 갈아타게 남았어요.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것은 뭐 특별한 매도 타이밍이 없고요. 수요자가 있으면 지금 2만 세대 이주 때문에 그나마 수요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예전에 네. 비하면은 수요자가 지금 있으니까 지금 네, 이제 네. 바람 불 때 이렇게 타이밍 맞춰갖고 매도를 하시되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매도하신 다음에 전세로 깔고 앉으실 수 있으면 전세로 깔고 앉아 있으셨다가 한 네. 5년 후에 매입을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들이요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권으로 나갈 거면 상관없지만 투자랑 같이 보신다 그러면 중심부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네. 매가가 굉장히 비싸요. 전부 다. 아, 네, 우면동이라던가 세곡이라던가 전부 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거든요. 아, 세곡이 공기도 많이 좋고 붙어있나요? 예, 많이 붙었죠. 1억 이상 붙었어요. 예, 거기에다가 30평대가 강남 얼마나 지역이니까. 네? 그 세곡동 쪽에 30평대가 얼마나 하나요? 그건 직접 알아보시죠. 아. 네네네. 어쨌든 아. 지금 가격대가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거 매도하시기 게 전에 좋겠다. 먼저 알아보세요. 네네. 예,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 얘는 매도 타이밍을 자꾸 매도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 예. 혹시 전세로 앉을 수 있으면 앉으란 소리인데 쉽진 않으실 거예요. 아, 제가 팔면서 전세를 끼고 그냥. 그렇죠. 그러는 왜냐하면 거죠? 지금 현재는 2만 세대가 이주를 했어요. 강남에서 2만 세대가 이주함으로 인해서 저기 파주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파주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를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파주에 계신 분들은 사는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2만 세대가 5년 있다가 재입주할 때 거품은 싹 빠집니다. 네. 재입주하게 되면 주변이 봉 떠져요. 네, 그럼 저 멀리 파주까지 바람이 분명히 수요자가 여태까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 때문에 매매를 이거를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 맞는 거죠. 부동산 경기 흐름이랑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강남으로 가는 길목에 삼성지구나 김포지구가 생기면서 가격이 쭉 떨어졌는데 2만 세대가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밀려가시는 분들이 파주까지 집 사러 간다 해서 갔더니 수요자가 자꾸 한두 명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집을 사는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5년 타이밍이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원하는 주택을 살려고 했더니 지금 안 맞더라 가격대가. 그러면 지금 매도하시고 그걸 살라 그랬을 때 너무 비싼 가격을 주게 되면은 나중에 거품이 빠졌을 때 원본 상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기 좋은데 이런데 한번 체크 스스로 해보세요. 요거에 대해서 6, 7억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 찬성이에요. 아하. 네네. 근데 지금 세미나에 찬성인데 갈 곳을 예. 선생님 세미나에 가서 자세히 좀 들어야 되겠어요. 아, 네.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좀 많이 들으시고 함께 상담도 나눠보시면서 좀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가닥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네. 목동 힐스테이트 분양권을 33평짜리를 지금 구매를 해놨는데요. 네. 분양받았는데 이거를 언제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분양권을 지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거주 목적은 아니셨나 봐요. 매도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아, 네. 저희가 목동에는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어서. 네. 그래서 거기가 좀 학군도 뭐 나름 괜찮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투자 받고, 목적으로요. 네, 투자 목적으로요. 아, 그러셨군요. 분양권을 그럼 지금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입주 때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입주권을 어떻게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셨나봐요? 네. 아, 그러셨구나. 특별 분양 때. 아,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아니요, 특별 분양이라고요. 특별 분양 할 때? 네네. 얼마에 받으셨어요, 평당? 성당 그냥 그 금액에 그리고 약간 프리미엄 확장비 주시고? 무료에 그리고 이자 은행 이자 있잖아요. 그거 무료 그렇게요. 아, 그래서 전체 가격이랑 나누기 평을 해보시면 전체가 돼요. 네. 전체가 6억 7천 정도예요. 지금 시세는 얼마나 가요? 지금은 지금 분양권이고 한 몇 주 전에 이게 분양이 완판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피 형성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그대로다. 본인은 언제 하신 거예요? 몇 개월? 저는 한 달 한 달 정도.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네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목동의 이제 힐스테이트 신축인데요.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자, 여기 이쪽 지역은요, 특성이 이쪽 지역 자체적으로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동, 뭐 저기 신월동 넘어가는 그쪽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강남에서 넘어가는 그 길에 강남에서 일로 넘어가지는 않는데 자체적으로 수요자가 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신 분들 어디까지 가냐면 밀려서도 가지만 나의 프리한 생활을 위해서 자금을 좀 그냥 아파트 하나 툭 팔아가지고 저쪽에서 아파트 사고 편하게 살겠다 하는 분들이 김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김포로. 왜냐하면 아파트 하나 팔면은 6, 7억인데 거기 가면 2억 5천이면 사잖아요. 25평 아파트. 30평 대면은 3억 3천. 근데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돈이 남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또 편의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생활하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뭐 조금 더 밀리신 분들이 글로 가는 거죠. 광명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또 튕겨서 나가고. 무슨 소리냐면 지역적으로 강북에서는요, 목동 전체가 1등이에요. 1등. 예. 네, 교육도 그렇고 전체가.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로망을 가지신 분들, 이 안으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지금은 재건축 바람이 불었죠. 30년 연한 때문에 제일 혜택을 받은 곳이에요, 여기가. 상계동하고 여기하고.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내 돈 주고 내 아파트 사는 그림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오른 만큼 오른 거야, 사실은 내용이. 예, 여기 용적률 높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받으신 데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받으신 데가 여기 신정역 여기에 있는 건데, 뭐 16년경에 입주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을 여기에 신축 자체가 없는데, 이 신정 내거리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 자체에서도 1등 지역은 아니에요. 예, 다 좋은데. 근데 1등이라 그러면 이 목동의 7단지. 예, 그리고 몇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몇 군데가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요렇게 있는 요 뒷부분이라든가 요런 데를 목동 아파트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신정 내거리 쪽 여기는 목동 아파트로 인정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가가지고 여기에서 내거리역에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쪽에도 좀 그렇게 신정도 목동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맞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맞지 않는 이 밑으로 신트리공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좀 빠져요. 10단지조차도 사실은 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A급 위치는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실입주 해가지고 그냥 살기에는 괜찮아요. 목동이니까. 가격대도 신축이고. 근데 뭐 학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1등으로 치는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중심지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수요자의 어떤 위치를 봤을 때. 더군다나 재건축 바람이 있어가지고 실제 안에 들어가면 내용은 없지만 재건축 바람이 불어갖고 수요자의 초이스를 이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이것은 피만 보고 들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실입주가 아니라 다 그냥 피나 어떻게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매도 타임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완파는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다 돼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돈은 나왔는데 예금금리는 적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밖에. 주식도 조금 주식시장도 지금 뭐 뛰는 곳은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거 왕십리 뭐 아현동 이번에 제가 아현동에도 입주권을 넣으라고 했는데 얘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막말로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얘는 투자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 뭐 보시는 거 좋은데요. 조금 더 이제 지금 막 뭐 언제 타이밍 잡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네. 나중에 한번 타이밍 한번 볼게요. 왜냐면 여기 옆에가 누가 이주하면은 그때 오를 수가 있거든요. 입주할 시기에. 네. 네, 시청자분. 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얼마 정도까지 그러면 계속 좀 기다릴까요? 지켜보셔야죠. 바로는 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한번 참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마무리 지어야겠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함께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